4월 10일 총선을 50일 앞둔 정치권에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이 속출하고 제3지대 개혁신당은 통합 11일 만에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갈라섰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하나가 더 공표됐습니다. 4월 총선 지역구 투표 때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을 49주 만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선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격차로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소식과 함께 선거 초반 판세를 집중 점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제가 복귀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의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설레발 치면 절대 안 된다.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겨주신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1000번 만번 맞는 말씀이지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투표일까지 남은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작은 말실수 하나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경우도 허다한 만큼 끝까지 경계심과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 기선제압이라는 건 분명 있습니다. 이건 곧 선거 바람이라는 측면과 선거 구도라는 측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먼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준석의 탈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몰카 논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 발단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면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속도를 낸 공천 작업은 과거 옥새 파동과 호떡 공천 등으로 홍역을 치른 역대 총선들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전체 공천 접수 지역 중 68%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여부 발표를 마쳤습니다. 물론 공천 신청 후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된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과제가 남았지만 혹여나 공천 탈락의 반발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가 있다고 한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 작업이 절반 채 완성되기 전부터 친명 대 비명 사이 계파 갈등이 표면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친문재인 성향의 현역 의원 다수를 배제하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비명계 반발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친명계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에서 비주류 현역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져 내부 분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통보를 시작하면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선 중진이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에 이어 김영주 의원이 네 번째였는데 이게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닌 친문 비명계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낙연과 이준석이 갈라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이낙연 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더 넓어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혁신당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낙연, 이준석 이 둘이 공식적으로 갈라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준석의 상황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뭔가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는데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듯 저 역시 이준석 신당의 경우 찻잔속 태풍에 그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이낙연과 갈라서면서 그 확률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됐지요. 오늘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공표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에 따르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당장 내일이 22대 총선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 국민의힘 43.2%, 더불어민주당 41.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 개혁신당 6.4%, 녹색정의당 1.5% 순이었는데요. 자, 비록 오차범위 내긴 하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3월 초 조사 이후 대략 49주 만입니다. 무려 49주 만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상징적인 것은 비교적 야당의 우호적인 ARS 조사에서도 뒤집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것인데요. 2주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3.8%, 국민의힘 38.2%였습니다. 민주당을 택하겠다는 응답은 2.1%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을 택하겠다는 응답은 5%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 말고 비례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택한 응답은 40.3%,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을 택한 응답은 29.6%로 나타났습니다. 약 10%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어 조국신당 9.4%, 개혁신당 8.9%, 녹색정의당 4.1%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투표 의향층의 20.3%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인데 과연 이게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미지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 2월 말 이래 무려 50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 당이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당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상대당, 즉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사이익만 얻자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제 오늘 대표적인 좌파 매체 한겨레와 경향의 사설 제목을 보면 우선 한겨레는 민주당 공천 과정, 당 주류, 자기 희생 없이는 분열만 초래한다 라면서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논조의 사설을 실었고 경향신문 역시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 밀실 얘기만 나오나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레발을 친다고 혼날 수는 있겠으나 초반 판세 흐름이 정말 좋다. 민주당이 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 총선 정말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